스튜디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방청객들이 킥킥거립니다. 진행자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한쪽을 손짓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노래 한 곡 해보시겠어요? 그러자 카메라가 천천히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서 있는 건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꽃무늬 저고리에 하얀 머리카락. 손은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아래를 향했고 미소는 어딘가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방청객 몇 명이 다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진행자는 손을 내밀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무대로 나오시죠.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걸음이 느릿느릿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자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팔짱을 폈습니다. 누군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청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행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가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안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그날 오후 그 작은 스튜디오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 목소리를 품고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에야 비로소 그 노래를 꺼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세상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72살. 경상북도 어느 작은 읍내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동생이 셋, 오빠가 하나였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장을 받아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건사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살림이었고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혼자 흥얼거렸고 들에 나가 풀을 뜯을 때도 입을 열면 노래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노래가 나왔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그 시절 시골 마을에 라디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구멍가게 앞에 놓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보다 노랫소리가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가수 이름을 물어봤더니 구멍가게 아저씨가 빈정댔습니다. 계집애가 노래는 왜 알아서?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노래를 좋아하면 철없는 것이고 노래를 잘하면 어디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두기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순자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일이었고 기숙사에서 다른 여공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넘게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노래를 불렀거든요. 기숙사 방이 조용해지고 모두 잠든 척할 때 누군가 먼저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한 명씩 따라 불렀습니다. 유행가였고 트로트였고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불러준 민요였습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피곤한 것도 잠깐 잊혔습니다. 순자는 그 노래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여공들에게 들었습니다. 야, 박순자 너 노래 진짜 잘한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노래 잘한다는 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공장이었고 노래는 노래였습니다. 낮에는 실을 잡고 밤에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트고 눈이 충혈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게 20살 무렵 순자의 일상이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없음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 없음이 외로움이 됐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큰애가 아들이고 그 다음이 딸, 막내가 또 아들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순자는 노래를 잊지는 않았지만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노래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큰애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딸은 결혼을 했고 막내는 군대에 갔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 나중에는 무릎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순자는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도 파출부 일을 나갔습니다. 돈이 있어야 약을 사고 병원을 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나이 64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왔지만 각자 바빴습니다. 큰애는 직장일이 바빴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막내는 멀리 살았습니다.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쓸고 닦고 밥을 조금 해서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니 어색했고 복지관에 등록해봤더니 사람들 사이에 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센터에 붙은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순자는 오래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노래교실. 그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밤에 흥얼거리던 노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재우며 혼자 중얼거리던 자장가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프던 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다 울었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등록을 했습니다. 노래교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30대쯤 되는 젊은 여자였고 어르신들이 20명 남짓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순자처럼 혼자 왔거나 동네 친구와 함께 온 경우였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쉬운 민요였습니다. 순자는 따라 불렀는데 뭔가 자꾸 목이 막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왜 목이 막히는지 나중에 집에 혼자 앉아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노래 교실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새 노래를 가르치면 집에 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나중에는 조금 더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렀습니다. 옆집에 들릴까 봐요.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노래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나이가 얼만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목소리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기는 거잖아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말이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 교실 선생님이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어르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몇 명이 관심을 보였고 몇 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 이름은 어르신 무대였습니다. 지역 케이블 채널에서 만드는 작은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됐고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모여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맷은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참가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심사위원 3명이 점수를 매기고 시청자 문자 투표도 합산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순자가 예선 접수를 하러 방송국에 처음 갔을 때 접수 담당자가 뭘 부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요? 그 시절 유행했던 드라마 주제곡이었고 순자가 특히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담당자가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선은 방청객 없이 심사위원 앞에서만 했습니다. 그날 참가한 어르신이 35명이었습니다. 순자는 18번째였습니다. 앞에 나간 어르신들을 보면서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대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뒀던 걸 제대로 꺼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자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반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3번째 심사위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노래하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심사위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본선 진출하세요. 본선 무대는 예선과 달랐습니다.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을 탔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라니, 텔레비전이라니, 평생 텔레비전 밖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어떻게? 무슨 노래 할 건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딸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그냥 즐겨.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본선 녹화 날이 됐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무늬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남편 환갑 때 딸이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아직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거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었는데 저마다 옷을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분홍 한복을 입은 할머니도 있었고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긴장한다고 말하면서도 웃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노래를 머릿속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가사를 되짚었고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밤에 노래 부르던 그 시절이요. 그 노래들이 있어서 그 힘든 날들을 버텼다는 것을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나가는 통로는 좁았습니다. 양쪽에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먼 곳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오신 박순자 어머니입니다. 박수가 쳤습니다. 시큰둥한 박수였습니다. 응원하는 박수가 아니라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박수였습니다. 커튼을 걷고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밝은 조명이 얼굴을 쏘았습니다. 눈이 살짝 부셨습니다. 방청객이 보였습니다. 몇백 명은 됐습니다. 앞줄에 젊은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세 대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서 마이크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순자는 말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요? 진행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객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사랑이 뭐길래라는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어딘가 귀엽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진행자가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반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 소절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단지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맑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0년 공장 기숙사의 밤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앉아 흘렸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가슴에 꼭 품고 살아온 50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리로 나왔습니다. 방청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팔짱을 폈습니다. 등을 세웠습니다. 진행자는 무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맨 한 명이 파인더를 들여다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조금 당겼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더 크게 담으려고 두 번째 소절이 흘렀습니다. 방청객 앞줄에 앉은 젊은 여성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뭔가가 와서 건드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후렴구가 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불렀습니다. 무대가 어떤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방청객이 어떤 표정인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라디오 앞에서 멈춰섰던 그 어린 시절처럼
공장 기숙사에서 밤에 조용히 불렀을 때처럼, 혼자 부엌에 앉아 울면서 불렀을 때처럼 그냥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쳤습니다. 그 다음 2명, 3명, 그러다 방청객 전체가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진행자가 무대로 걸어 나오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쳤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울었습니다. 혼자 서서 마이크를 꼭 쥔 채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꽃무늬 저고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순자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몰라서요. 그 말에 방청객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노래하셨어요?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못 불렀어요. 살다 보니. 그 짧은 대답이 그날 방송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 됐습니다. 살다 보니 노래를 못 불렀다는 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방송은 그날 저녁에 편집되어 다음날 온에어가 됐습니다. 지역 케이블 채널이었지만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클립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무시당하던 할머니에게 노래를 시킨 방송 첫 소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클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라는 말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는데 노래 한 곡이 인생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전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겁이 났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살면서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봤을 뿐인데, 딸이 전화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명해졌어. 영상 봤어? 엄마 진짜 잘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잘한 게 아니야. 그냥 했어. 딸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잘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박순자 씨 같은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노래를 품고 살아온 분, 글씨를 잘 쓰는데 한 번도 남들 앞에 내놓지 않은 분,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것은 그냥 취미일 뿐이라고 스스로 말해온 분,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무대에 선 적이 없는 분, 요리를 신기에 가깝게 잘하는데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분들은 왜 오래도록 그것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요? 살다 보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남편이 먼저이고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한 번 미루고 2번 미루다 보면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 창피하다고 잘 못한다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는 72살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늦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된 것이
그냥 지금인 것입니다. 전국 방송 출연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클립이 퍼지고 나서 며칠 뒤 서울에서 제작진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큰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순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방송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고 나는 그냥 동네 할머니인데 방송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어쩌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창피한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 창피당하기 전에 도망가는 게 더 무서우세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도망쳐 왔습니다. 노래가 좋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관심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잘 못한다고 미리 단정 지어서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72살이 된 지금 또 도망가는 게 맞는 건지 순자는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 딸이 와서 화장을 해줬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무슨 화장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송 나가는 날엔 해야지. 예뻐 보이게. 순자는 결국 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딸이 꼼꼼하게 피부를 정돈하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봤습니다. 완성된 얼굴을 봤을 때 순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기가 자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쁘다. 그 한마디에 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상하죠.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어본 적 있었을까요? 예쁘다는 말을. 남편은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바빠졌고 순자 자신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랜만이었겠어요. 전국 방송 무대는 지역 방송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튜디오 크기부터 달랐고 조명의 수도 달랐고 방청객도 훨씬 많았습니다. 유명한 진행자가 있었고 전문 음향팀이 있었고 대기실만 해도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만큼 컸습니다. 순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지역 방송 때보다 훨씬 많이요. 같이 대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젊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순자는 작은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어머니도 그냥 지역 방송 때처럼 하시면 돼요. 지역 방송 영상 저도 봤는데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 말이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순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방청객을 봤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 많은 눈들이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많았습니다. 조명이 더 밝았습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불렀을 때랑 달라? 아니야. 그때도 방이 어두웠고 여럿이 들었고 노래가 좋아서 불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반주가 흘렀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방청객을 보며 불렀습니다. 앞줄에 앉은 젊은이들을 보며 중간에 앉은 중년들을 보며 뒷줄에 앉은 어르신들을 보며 불렀습니다. 마치 이 노래가 내 이야기이고 당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하듯이 그 무대도 멈췄습니다.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목소리를 지금까지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못 꺼냈어요.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꺼내셨으니까 계속 부르셔야겠네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갑자기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음반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네 노래 교실에서 이제 순자가 제일 앞줄에 앉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어렵다는 노래를 가르칠 때 순자가 먼저 불러서 시범을 보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순자를 보며 저 할머니 방송 나왔던 분이잖아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복지관 행사에서 공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두 곡을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노래 교실 친구들과 같이 나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 합창 무대도 꽤 화제가 됐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채널 만들어 드릴까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튜브가 뭔지는 알지만 할 줄은 모르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가 노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순자 할매의 노래였습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사왔고 마이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거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방송국보다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몇 번을 다시 했습니다. 첫 영상은 찍다 웃어버려서 못 쓰고, 두 번째는 실수해서 못 쓰고, 세 번째에야 겨우 올렸습니다. 그 첫 영상의 조회수는 300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000이 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어머님 노래 들으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노래 듣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할머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요. 여태 왜 이런 채널이 없었을까요? 순자는 아들이 댓글을 읽어줄 때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댓글도 있었고 웃음이 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에서는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담아뒀던 것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뭔가가 있었는데, 나도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살다 보니 잊고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좋아하는 것을 나중으로 돌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느라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딘가 서랍 속에 밀어넣고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서랍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서랍이요. 먼지가 쌓인 서랍이요. 열어보니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넣어뒀던 것이요. 아직 거기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72살에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더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는 관계였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요.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명절 때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연락이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무슨 노래 올릴 거예요? 그 물음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고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면 순자가 살아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공장 다녔다는 거 몰랐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왜 알겠어?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구나. 몰랐어요.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순자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림하고 일하고 뒷바라지하는 엄마만 봤지 노래를 좋아했던 그 엄마 공장 기숙사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순자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요. 노래가 그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유튜브가 그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이 신기하고도 감사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엄마 영상을 하나씩 다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 엄마가 밤에 혼자 노래 흥얼거리던 거 기억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기억나? 딸이 말했습니다. 네. 자는 척하면서 듣곤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 보면서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 말에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아이들을 다 재우고 혼자 조용히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자는 척하면서 듣고 있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노래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방송이 나간 뒤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노래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평생 바쁘게 사시다 그냥 가셨습니다. 노래 한번 제대로 부를 기회도 없이요. 할머니 노래 들으면서 그 어머니 대신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편지도 왔습니다. 저는 47살 직장인입니다.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15살에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요. 할머니 영상을 보고 나서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편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74입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남한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좀 꺼내볼까 싶습니다. 순자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런 편지를 받으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한 거야. 용기를 보여준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노래한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흔히 용기라고 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위기를 무릅쓰고 뛰어드는 것,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것. 그런데 박순자 씨가 보여준 용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이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72살에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웃더라도 못할 수도 있더라도 그냥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하게 들리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무대에 선 적 없는 사람이 72살에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를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부르는 용기보다 사실 이런 용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창피할 수 있는데도 하는 것, 못할 수도 있는데도 해보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나서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좋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대에 서기까지의 모든 것이 그 노래 한 소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순자 씨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늦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에 대한 이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기준이요. 30이 넘으면 새로운 꿈을 꾸기엔 늦었다고 합니다. 40이 넘으면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다고 합니다. 50이 넘으면 무대에 서기엔 늦었다고 합니다. 60, 70이 넘으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늦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박순자 씨는 72살에 처음으로 방송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늦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가 그 시간이었던 건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중에 할머니 모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인데 이분이 그림을 시작한 것이 7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그림들이 전시됩니다. 76에 시작한 것이 늦은 건가요? 수잔 보일이라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왔을 때 48살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늦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건가요? 우리가 늦었다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20살에 시작해서 30살에 성공하는 것만이 맞는 건가요? 60살에 시작해서 70살에 무대에 서는 것은 맞지 않는 건가요?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박순자 씨는 그 기준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72살에 노래 교실에 등록했고 방송에 나갔고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됐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요.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왜 진작에 시작 안 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진작에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살아야 했고 지금은 지금대로 사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아쉽지 않으세요?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쉽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는 거죠. 이게 내 시간인 거예요. 이게 내 시간이라는 말.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내 시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박순자 씨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도 뭔가 오래도록 미뤄온 것이 있는데, 나도 좋아하는 것을 가슴속에 묻어둔 게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잠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가요? 악기인가요? 그림인가요? 글쓰기인가요? 요리인가요?
운동인가요? 춤인가요? 아니면 노래인가요? 그리고 왜 아직 못했나요? 시간이 없어서인가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인가요? 창피할 것 같아서인가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어서인가요? 박순자 씨는 72살에 주민센터 공고문 하나를 받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 그리고 등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그 작은 시작이 100만 명이 보는 영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100만 명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교실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순자 씨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 공연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독립적인 무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제안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공연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 노래 하나로 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가? 무대 위에 나 혼자 서 있는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건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요. 잘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그 경험이 또 남는 거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보러 갈게. 앞줄에서 제일 크게 박수 쳐줄게. 순자는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공연 준비는 2달이 걸렸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지 목록을 짰습니다. 20곡을 골랐습니다. 노래 순서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잡을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뭘 할지, 마지막 곡을 어떤 걸로 할지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마이크 스탠드를 세워놓고 마치 무대인 것처럼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웃으며 연습했고 때로는 진지하게 했습니다. 가끔 목이 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다음날 다시 했습니다.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공연장은 200명이 들어오는 작은 홀이었습니다. 좌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왔고 딸이 왔고 막내도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노래 교실 친구들도 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중 몇 명도 직접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공연 시작 전에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저고리였습니다. 처음 방송에 나갈 때 입었던 그것이요. 누군가가 새 옷을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저고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 저고리를 입고 처음 무대에 섰고 이 저고리를 입고 오늘도 무대에 서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공연장에서 200명이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났습니다. 어떤 곡에서는 방청객이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어떤 곡에서는 눈물을 닦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떤 곡에서는 손뼉을 치며 리듬을 탔습니다. 순자는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순자가 고른 마지막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그 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시작하는 그 노래요. 반주가 흘렀습니다. 순자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청객이 하나씩, 둘씩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낮게 흥얼거렸고
그 다음 옆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절반이 불렀고 결국에는 200명이 모두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노래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서서 방청객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흘렀습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 젊은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노래가 그 작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 와서 순자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다. 72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끝물이라고. 젊었을 때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라고.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박순자 씨는 72살에 이제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순자 씨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시작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버티고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살고 싶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할까요?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순자 씨의 말대로 지금이 내 시간이라면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60, 70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도요. 그분들에게 특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목이 막혔습니다. 유튜브 첫 영상은 3번을 찍었습니다. 처음 공연 준비를 할 때는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순자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단지 순자 씨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요.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노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바느질도 있었을 것이고 어딘가 가보고 싶었던 곳도 있었을 것이고 해보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식들 뒤로 미루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게 먼저였고 아이들 입히는 게 먼저였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 순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 이야기가 사람들을 울린 건 그 이야기에서 자기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노래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 못했던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살았던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야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늦었지만 잘 됐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대신 박수 칩니다. 엄마는 노래 한 번 제대로 못 부르셨는데 그 댓글 하나에 수백 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순자 씨가 방송에 나갔을 때 방청객 중 일부가 비웃었습니다.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노래를 한다고 할 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뭔가를 잘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요. 젊은 게 낫고 젊은 게 실력이 더 좋고 젊은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요. 순자 씨는 그 편견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노래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편견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것을 보여줬더니 편견은 저절로 녹았습니다. 가장 강한 반박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가장 강한 증명은 토론이 아닌 실행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왔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순자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민요를 올리고 어떤 주는 트로트를 올리고 어떤 주는 오래된 가요를 올립니다. 구독자 댓글에 자주 답글을 답니다. 아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쓸지는 순자 씨가 직접 생각합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걸 이제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미루지 마세요. 그 댓글 하나가 공유됐습니다.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나이 72의 할머니가 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걸 이제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미루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뭔가를 시작했을까요? 미루던 것을 꺼냈을까요? 서랍을 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명은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편지로 전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진 않았더라도 씨앗처럼 마음속에 심어뒀을 것입니다. 씨앗은 결국 자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해 갈 시간이 됐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러다 72살에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은 순자 씨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노래를 품고 삽니다. 아직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아직 그려보지 못한 그림을, 아직 써보지 못한 글을, 아직 배우지 못한 악기를,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그리고 우리 모두 살다 보니 그것을 미뤄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미뤘던 것을 72살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이다.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시작하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요. 기자가 얼굴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거울을 잘 안 봤어요. 나이 든 거 보기 싫어서요. 근데 요즘은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노래할 사람 얼굴이 거기 있어요. 그게 좋아요. 노래할 사람 얼굴.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고 합니다. 눈이 다르다고, 표정이 다르다고. 순자 씨는 72살에 드디어 자기 얼굴을 찾은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지금 거울을 보면 거기 어떤 사람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표정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글 쓰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춤추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요리하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얼굴인가요? 그 얼굴을 찾는 것이 아마도 살아간다는 것의 한 부분일 겁니다. 박순자 씨는 72살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찾으실 건가요? 지금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어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박순자 씨의 유튜브 채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옵니다. 구독자들은 매주 그 영상을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상을 보는 것이 일주일의 낙이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요즘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오래된 노래를 다시 불러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들이 찍어주는 영상에서 자기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늙었다. 그러다가 웃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잘하네. 그 말이 좋습니다. 늙었어도 노래는 잘하네. 그것이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미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내 시간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던 그 할머니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닌 노래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첫 소절 한마디에 세상 전체가 멈췄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